떠나는 7번 국도 여행. 황금 연휴 중이던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 저녁 8시쯤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네, 그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의 한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요. 인근 야산으로 번진 건데요. 1년 전에 악몽이 되풀이되는 건 아닌가.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만 네.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걱정을 하셨죠. 그러니까요. 봄만 되면 그 양간 지풍이라고 해서 그 양양 고성 강릉 이쪽에 강풍이 불지 않소. 이럴 때 불이 났다고 하면 야네들이 어떤 손을 쓸 새 없이 막 번져 나간다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 어하든지 불은 조심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조선시대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그때도 산불에 대한 좀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었거든요. 금화령이라고 해서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보유기를 100대를 친다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이렇게 엄벌에 처했다고 하네요. 예, 그만큼 산불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조상님들부터도 조심을 했다, 경계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조선시대에는 그 산불 피해 지역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임시 어사를 파견하기도 했답니다. 네. 위유어사라고 하는데 위로할 위자와 타이를 유자를 써서 위유어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특히 봄철 산불 피해가 심했던 강원도 동해안 지방에 많이 파견이 됐었고 이제 그 위유어사는 곡식이나 구호 물품을 나눠주거나 또 구휼에 힘썼다고 전해집니다. 아유, 작년에 산불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 또 산불이 난 거고 강풍까지 불어대니 이게 이만저만이 이만저만이 아니 우리가 아니었고요. 네, 그렇죠. 나는 사실 그거를 보면서 잠이 안 와가지고 잠패롱을 했다니요. 그래 뉴스를 보고 잠패롱 했으니 나만 그랬겠어요. 엔간한 사람들도 다 가슴을 쓸어내렸을 거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산불은 작년 산불에 비하면 피해 규모는 조금 적었습니다. 이제 12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군과 소방서 그리고 산불방지센터 이런 관련 기관들의 신속한 대응이 빛이 난 거죠. 예, 이 화마와 싸웠던 치열했던 당시 현장에 저희 7번 국도 제작진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현장 상황 함께 보시죠.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주택에서 계속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은 불과 몇 분 만에 산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산에 번졌는데 바람이 부니까 5분도 안 걸려 산에 붙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10분 되니까는 전체가 다 붙어갖고. 지난 5월 1일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대형 산불을 겪은 지 불과 1년 만인데요. 화마는 이번에도 빠른 속도로 번져나갔습니다. 마른 숲을 태우며 몸집을 불린 후 불길이 마을을 향해 뻗어가기 시작하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는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는데요. 이번에도 문제는 바람이었습니다. 소형 태풍에 버금가는 강풍이 불고 있었던 상황. 네, 현재 지금 강원 산간 지역으로 순간 최대 풍속이 한 15에서 20m 가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오후 9시 43분을 기해 소방동원령 2호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소집된 소방차와 소방인력이 고성으로 향했는데요. 신속하게 산불 현장으로 집결해 화마와의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불길이 해안마을과 군부대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어선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였는데요. 도학초등학교와 도원리, 학야리 야산까지 세 군데의 저지선을 세워 효과적인 대응을 펼쳤습니다. 천인초등학교는 이제 이재민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고요. 네. 지금 여기에 들어온 이재민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진 초등학교하고 아이진 초등학교도 지금 그 재난 문자를 통해서 지금 이재민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이 나서 대피하라고 그래서 이제 대피하고 그리고 이제 마을 건너편에서 좀 지켜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한 두세 차례 산불이 지나가면서 마을 뒤쪽은 산은 완전히 탄 것 같아요. 대피소로 이동한 주민들은 불안에 잠 못 이루며 기나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밤 한 8시 넘어서 불이 났기 때문에 헬기를 쓸 수가 없었고, 다만 이제 소방 인력들은 좀 전시간 배치가 돼 있어서 민가에 대피를 미리 시켜가지고 인명 피해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우선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다음에 재산 피해 등등으로 방어를 하고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대형 산불. 그 경험은 이번 산불 대응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시도 경계를 초월하는 소방 동원령과 소방관 국가직 전환 덕분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가능했던 겁니다. 이제 5시 29분이면 인출이 돼서 소방 헬기가 진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신속한 진화를 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 긴 밤이 지나고 동이 텄습니다. 곧바로 헬기가 투입됐는데요. 38대의 소방 헬기는 인근 저수지에서 물을 퍼나르며 공중 진화에 나섰고, 지상 진화 인력도 작업에 속도를 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12시간 만에 주불 진화 완료.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았던 산불이 드디어 진압됐습니다. 산불은 이번에도 잿빛 상처를 남겼습니다. 주택과 창고 등 6동의 건물을 태우고 85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반복된 산불. 그러나 결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신속한 대응과 혼신의 노력으로 참사를 막아낸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산불 소식을 다시 접하게 됐습니다. 올해만큼은 무사히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간절했는데, 또 이렇게 1년 만에 산불 소식을 접해서 모든 분들의 가슴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산불은 이렇게 반복이 됐는데, 하지만 산불에 대응하는 모습은 지난해와 뭔가 다른 모습이었다, 이런 평들이 내려지고 있죠. 네. 아유, 작년 우리가 산불을 겪고 난 다음에요. 소방 동원령 제도가 그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요. 불이 나고 그 출동을 딱 한 게 작년에 비해서 1시간 30분이나 시간이 줄어졌대요. 네. 아이, 그리고 너무 다행스러운 거는 이 불길이 그 민가가 있는 마을로는 번지지 않았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그렇죠. 너무 다행스러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그 산불 진화에 투입된 인력이 무려 5,000명 이상이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생각한 건 오직 딱 하나였다고 합니다. 작년과 같은 대형 참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신속하게 불길을 잡을 수 있었던 거겠죠. 자, 밤새 화마와 싸워준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다시는 이런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불과 관련된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네. 얼마 전에 양양군 양양읍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 화재 현장에서 직접 건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을, 이웃들을 대피시키면서 다치는 그 의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 이 건물이요 시뻘겋게 불길이 치솟는데 그 안으로 사람을 구하겠다고 그래 떼드는 게 그게 보통 용기로는 그렇죠. 할 수 없는 일이래요. 너무 대단한 용기 같고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또 어떠 지내는지 궁금시럽네. 네. 그분이 그 알리 씨잖아요.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이 알리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속에는 굉장히 많은 사연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그리고 지금 알리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난 3월 23일 자정 무렵 양양군 양양읍의 한 건물에 큰 불이 났습니다.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던 큰 사고. 그런데 이 화재 현장에 숨은 의인이 있었습니다. 화마가 건물을 휘감고 있었던 그때 그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화재 사실을 알리고 사람들을 대피시켰는데요. 아직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있다는 걸 깨닫고 직접 건물 외벽을 타고 2층 화재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대피시킨 뒤 소방차가 도착하자 온몸에 화상을 입고도 화재 현장을 조용히 빠져나갔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카자흐스탄에서 온 알리 씨였습니다. 화재를 처음 목격한 주민은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자다가 11시 20분에 제가 화장실 나왔는데 저쪽 배수구 쪽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1층 내려갔을 때 집주인분이 열쇠를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이제 올라오는 동안에 이제 알리 씨가 나와서 문을 두드린 거고, 이제 스페어 키로 문을 열었는데
문 안쪽에 걸쇠가 걸려 있어가지고 열쇠를 문을 열어도 이게 다 안 열리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밖에 나와서 119 쪽에 신고를 하고 이제 알리 씨는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창문으로 들어오신 거고 파이프랑 라인을 잡고 전선을 잡고 위로 올라가셨거든요. 이미 창문 밖으로 불이 꽤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되게 불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신 거죠, 알리 씨는. 알리 씨의 상황이 본인이었다면은 다른 사람들을 이제 구할 수 있었을까요? 저였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연기가 나고 있는 상태여서 모르겠는데 이미 불이 꽤 심하게 나가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누가 봐도 그 상황에서 들어가서 화상을 입을 상황인데 그거를 감수하고 들어갈 수 있으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알리 씨의 용기가 더 큰 감동을 주는 건 그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관광비자로 입국해 그동안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해왔는데요.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면 추방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주저없이 화재 현장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였죠. 알리 씨는 사람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는데요. 그의 사연을 세상에 알린 건 장선옥 선생님이었습니다. 자기가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불법 체류하다가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 때에는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비가 자기한테 다 청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서 병원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비록 불법 체류자로 있지만 사람을 구하다가 다쳤는데 치료를 못 받는다라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감이 되는 이야기를 알려서 다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알리 씨는 법무부에 불법 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절차대로라면 5월 1일자로 추방돼야 했는데요. 알리 씨의 사연을 접한 사람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추방 대신 영주권을 줘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각종 매체와 댓글에서도 그를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본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어요.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목격자들도 탐색을 했고 그중에 2분의 목격자분들이 확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번엔 주민들이 알리 씨를 돕기 시작했는데요. 의료 보험이 없는 그를 위해 치료비를 모으고 양양군청에 의상자 지정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 화재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알리 씨의 선행을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보고 그 연락이 닿아서 저희 쪽에서 그 여기 희망복지계에서 긴급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 그리고 또 속초 경찰서에서도 그 응급실 치료비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도움을 주셨고 또 주민들도 십시일반 모집해서 좀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좀 뉴스가 나가다 보니까 이런 좋은 좀 어떤 영향력이 이제 이 전국적으로 전파를 타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좀 이렇게 기부를 해주시겠다, 도움을 주겠다라는 문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일단 의상자 신청은 이제 저희 군청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알리 씨가 당초에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어서 저희 쪽에서 이제 좀 신청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직권 신청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경찰서나 소방관에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저희 쪽으로 좀 협조를 해주는데 뭐 1달, 2달 정도 시일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협조 요청은 다 해두었고 이제 서류만 오면 저희가 이제 접수를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했던 알리 씨의 용기 있는 선행. 세상에 큰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는데요. 한 기업에서는 의인상을 수여했고요. 각종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알리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냥 생각에 사람 살라고 싶어서 됐어요. 다른 그런 거 몰랐어요. 아줌마는 빨리 살라야 되는데 또 위험하게 그런 거 사람 살라고 그냥 그거만요. 네. 힘든 점이나 이런 게 혹시 있어요? 네, 이제 나가야 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힘들었어요. 이제 나오면 여기서 한국에 계속 일해야 되면 그 다음에 가족들 가져오면 같이 있으면 그렇게 좋겠어요. 가족분들은 지금 나라에서. 나라에 계시죠. 네. 2017년 90대 할머니를 구한 니말 씨가 의상자로 지정돼 영주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리 씨도 의상자로 지정될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양양 군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저도 일단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인터넷 기사도 많이 보고 청와대 청원에도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뭐 보면 하여튼 다 지금 밑에 뭐 댓글도 읽어보고 하고 양양 국민들도 봤을 때 일단 저희들 양양 군민부터 이제 발 벗고 나서서 이렇게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리 씨를.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면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감동적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한 6개월 정도 치료하는 그런 자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같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훌륭한 분한테는 국가에서 더 많은 어떤 그 혜택이라면 혜택, 보상이라면 보상을 반드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양 화재 사건에 나타난 의인 알리 씨. 위험을 무릅쓴 그의 용기 덕분에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비록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지만 그가 우리의 좋은 이웃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감동을 선사한 알리 씨에게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랍니다. 알리 씨가 불법 체류자라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추방될 위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화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 비자가 발급이 된 상태고요. 또 이렇게 치료도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래 알리 씨가요 선행이 이래 앓고 지고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도요 그 장선옥 선생님하고의 인연 때문이라고 얘기가 네. 들리지 않소. 네. 그러니 그 장선옥 선생님하고 서울 통원 치료도 같이 가고 매번 그래 도움을 받고 있대요. 네. 그래서 이래 보면 이런 선생님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 숨은 천사래요. 그러니까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요, 알리 씨가 사실은 이번 화재로 생긴 그 트라우마 그리고 가족 걱정 때문에 여전히 좀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서 빨리 좀 알리 씨가 몸과 마음을 회복해서 우리 곁에 좋은 이웃으로 좀 남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머지않아 그런 날이 오겠죠. 교육을 가리켜서 백년지 대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백년지 대계, 교육이 그만큼 나라와 또 이 사회의 발전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뜻일 텐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어렵기도 한 게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그럼요. 돈이 아무리 많고 또 능력이 뛰어난다 해도요. 아들 교육 앞에서는 우리가 다 작아지는 법이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학교에 아들을 그냥 다 무턱대고 맡겨야 되나 아니면 부모로서 잘 이끌어야 되나 우리 사실 이 부모 입장에서는 막막스러워요. 네, 그러니까요. 요즘 상황 정말 전무후무한 이제껏 없었던 누구나 다 처음 겪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또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갈피를 잡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24시간 아이들과 붙어 있었던 적이 없다. 많은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곧 등교가 시작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이들 교육 집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함께 오늘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마음놀이터 인성연구소 최혜경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네. 그 학교가 아니고 집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 수업할 때와는 집중도가 뭔가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수업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요즘 온라인 수업으로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네 여기 이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집중을 잘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학년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컴퓨터로 하는 거잖아요. 네. 컴퓨터 의자가 바퀴가 달린 의자가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집중을 할 수가 없죠. 조금만 움직이다 보면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의자를 바꿔주실 때 정말 사서 해주시는 것보다 그냥 뭐 식탁 의자라든지 이런 걸로 조금 바꿔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한테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하거나 이럴 때 발표를 하면 선생님들이 뭐 캔디를 준다든지 아니면 스티커를 붙여준다거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집에서도 그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30분 정도 뭐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러면 스티커를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가 10개가 되면 아이들한테 원하는 걸 해주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는 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그 초등학교 자녀분들 둔, 특히 저학년 자녀분들 둔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엄마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얘기라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엄마가 옆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옆에서 같이 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럼요.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는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세상은 다 호기심 천국이거든요. 알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몰라 뭐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다음에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아이가 질문을 할 때는 즉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혹시 질문했을 때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그럴 때는 부모님도 내가 모르네.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 그리고 백과사전이나 이런 거를 같이 좀 찾아봄으로써 아이들이 그 호기심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아이들의 발달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계약은 했습니다만 지금 등교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걱정이 되는 건 또 우리 아이들의 생활 패턴입니다. 바이오리듬이 깨지진 않을까. 일단은 뭐 늦잠 자기도 하고 또 밤새 게임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좀 아이들의 생활 패턴을 잡아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긴 방학과 또 온라인 수업으로 늦잠을 자거나 아니면 늦게 일어나거나 이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요즘요.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계약이 다가오고 이제 이러면 그 패턴을 좀 이제 참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아이들한테 강제로 이렇게 강요해서 일찍 일어나야지 뭐 빨리 자야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반감을 사기 일수거든요. 그래서 반감을 사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거는 아이들이 늦잠을 자거나 늦게 일어나는 아이들은 주로 TV를 보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TV를 보는 게 부모님과 같이 보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부터 먼저 휴대폰이나 TV 보는 거 좀 줄여주시고, 좀 줄여주시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낮에는 좀 약간 뛰어놀 수 있게, 밖에 나가 뛰어놀 수 있게, 그리고 저녁에는 저녁을 먹고 나서 가벼운 산책을 한다든지 이러면 수면 리듬을 조금 완화될 수 있게. 그래서 계약을 했을 때 좀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걸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 전해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부모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힘든 감정, 이런 힘든 기분 상태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자녀들한테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조금 이걸 억누르면서 숨기면서 이성적으로 최대한 행동을 하는 게 맞는지 이것도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정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 욱하는 그런 마음을 아이한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굉장히 상처, 저 입을 뒤집어 쓰고 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아이하고 이야기하거나 그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하루 종일 휴대폰을 하거나 뭐 TV를 보거나 이러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상황극 한번 하시죠. 제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감정적으로 한다면 야, 너는 하루 종일 그렇게 휴대폰만 하냐? 공부를 언제 해? 선생님 목소리가 원래 이런 분이었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연기 배우세요? 깜짝이야. 그렇게 하면 공부 좀 해라. 좀 이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게 멀어지면 그렇죠. 그러면 아이는 알았어, 엄마 알았어 이러고 들어가서 공부할까요? 그렇진 않죠. 알았어 이러고 뭐 쾅 닫고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제 이성적으로 이제 한다고 하면 기환아. 네, 엄마. 너 휴대폰 좀 많이 하는 것 같네. 오늘 엄마한테 시간을 조금 내줄 수 있을까? 엄마 30분만 이야기할 텐데. 네네, 알겠어요, 엄마. 바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너무 착한 아들인데요. 보통은 아들들이 엄마 나 지금 게임 중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게임 중이야. 엄마 나 오늘 시간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는 그래 그러면 엄마 기다려줄게.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 지금 뭐 12시인데 30분 동안 기다려주면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알았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12시 30분에 아이하고 30분만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까 딱 30분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시간 딱 지켜서? 네, 딱 지켜서. 네, 딱 지켜서. 그리고 이제 30분 동안 이야기할 때 요즘 너가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볼 때는 그래. 근데 너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휴대폰 하는 시간을 좀 정하면 좋겠어. 이러고 서로 이제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 네, 협상하고 휴대폰 하는 시간 이런 걸 그리고 만약 그걸 어겼을 경우에도 어떠한 뭐 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정하면 좋겠죠. 네. 오늘 실제 생활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좀 해주고 계시는데요. 내가 정말 좋은 부모인가? 나는 아이들에게 잘 이렇게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하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행복한 부모 밑에 또 행복한 아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노력하는 부모가 있을 뿐이죠. 오늘 내가 노력하는 부모, 그걸로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를 위해서 꽃 한 송이 아니면 차 한 잔 이렇게 선물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감동을 주시는 말씀. 우리 자녀분들이 초등학교 입학해서 1학년 되고 2학년, 3학년 쭉 되고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는 거 자녀분들도 처음 경험하는 거겠지만 부모님들도 사실은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처음 학부모가 되는 거고 또 중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처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녀 교육 때문에 혹시 지치신 부모님들 계시면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힘내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마음놀이터 인성연구소 최혜경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제가 두 분을 위해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이요? 네. 뭐 어린이날 선물인가요? 아니면 우리 명숙 누님을 위한 어버이날 선물인가요? 아니 무슨 꼭 뭐 날이라서 날이 돼야만 선물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 기환 씨 평소에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 정말 좋습니다. 평소에 늘 웃고 있습니다. 근데 웃다가도 이렇게 좀 뭔가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속상할 때도 있고. 느낌이 이제 약간 좀 말로 때우시려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질문에 답을 하자면 맞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항상 웃고 살고 싶은데도 뭔가 이 일은 잘 안 풀린다. 뭔가 이건 포기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또 갑자기 또 우리 현수 형님이 눈물 쌤을 잠시만요. 좀 작고 할게요. 미리 준비해. 아니 원래 항상 갖고 다녀요. 손수건 대신 갑자기 슬퍼가지고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방송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뭐가 됐다. 요거 내 거다. 딱 했을 때 거의 잡았다 쳤는데 눈앞에서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눈물이 막 진짜 힘드네요. 우리 명숙 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무뚝뚝함 속에 자상함이 있는 바로 그분, 집에 계신 그분을 소개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 다정한 부부 사이도 왠지 항상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뭐 미울 때도 있고, 좀 보기 싫을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뭐 말이라고 찌그리요. 사람이요 좋을 때도 있지만 꼴도 보기 싫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런 기환 씨와 이런 명숙 누님을 위해서 오늘 화면 속의 주인공들이 그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두 분을 위해서 준비한 그리고 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 행쇼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라이브 쇼. 오늘 행쇼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보 사랑을 부르고 있는 이현승 그리고 타이밍의 주인공 신수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타이밍은 최근에 저희가 몇 번 띄워드렸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노래가 발표된 지 꽤 됐는데 말이죠. 네, 발표된 해가 지금도 우리 지금 힘들잖아요. 네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타이밍이 발표됐던 그 당시도 2014년 세월호가 터졌을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앨범을 내놓고서 활동을 한참 못하고 있다가 한 두세 달 지나고 나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좋았었어요. 많은 사랑을 받았었어요. 우리 이현승 씨는 말이죠. 네네. 지금 이미지가 목소리도 그렇고 그 아나운서 같은 진짜 바보사랑이라는 곡이 5년 전에 나왔는데
활동한 지는 사실은 지금 한 몇 개월 안 됐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어쩐지, 그러면서 어쩐지. 전에는 근데 바보 사랑을 부르면서 이미지를 확 바꿨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고급스럽다. 이제 뭐 제 이미지를 찾으시는 거네요. 고급스러운 이미지. 고급스럽다고. 저랑 비슷하시네요, 느낌이. 고급스러우니까 비슷하다. 모든 건 순간이야. 타이밍을 잘 맞춰. 그리울 때 외로울 때 때를 잘 맞춰. 한 템포 늦게 와서 사랑 달라면 왜 저희는 이제 알았나 싶을 정도예요. 사실은 타이밍 노래를 발표하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타이밍으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나서 한 5년 정도를 기다림의 연속으로 보냈어요. 뭐 잠시 또 약간 쉬었죠. 예. 이제 날갯짓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바보 사랑. 이 곡이 이현승이라는 이름을 올려줄 이제 날갯짓을 할 노래로 자신하고 계신 겁니다. 네네. 이 곡 소개 좀 해주십시오. 바보 사랑. 이 바보 사랑은요. 지금 이제 그 살고 있는 부부들의 그 새로 이제 우리 살다 보면은 10년, 20년 넘다 보면은 갱년기라는 게 오잖아요. 그리고 많이 부부 사이가 헐거워질 때 그럴 때쯤이 됐을 때 그 새로 불러준 그 세레나데라고 여자들의 마음. 철없던 어린 시절 당신을 만나 내 꿈을 펼 수 있어 행복했다오. 바보 사랑도 역시 응원합니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글들이 오고 계십니다. 특히 감사합니다. 신수아 씨 머리 스타일이 예쁘고 이상형이라는 누구세요? 예스님. 예, 06 예스님이 싱글이세요? 이제 여쭤봐야죠. 여쭤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고 싶어요, 정말. 가야 할 타이밍이에요. 예, 우리 카메라 감독님 좀 혼자 흐뭇하게 울고 감독님, 네. 싱글 배기를 걷고 계십니다. 이현승 4903님이 감사합니다. 이현승 그는 누구인가? 현 시대에 보기 드문 명품 보이스 스타 가수 이현승. 승승장구하시고 많은 사랑 받으시고 꼭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전해주는 최고의 가수 됐어요. 제 마음. 자, 이번에는 그 신수아 씨의 탈출이라는 곡. 이 탈출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으로부터의 탈출입니까? 사실 이 탈출 부르려고 의상 이렇게 입고 왔어요. 뭔가 연결된 오리가 있군요.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게 사랑이 올까 기다려보지만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만 가고 내게 외로움이란 익숙해져가는. 사실은 이게 완성된 그림이 되려면은 우리 옆에 우리 안무팀들이 있어요. 같이 그물망 입고 막. 그러니까 몸들이 그물 입고. 우리 댄서 댄서 오빠들 평균 나이가 40이에요. 그래서 이 오빠들 올라가기 전에는 막 푸시업을 해요. 운동을 막 하시고 근육을 땅땅하게 만들어서 올라가셔서 1절 때는 가만히 붙어 있어요. 2절 되면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서 아이고 한곡 하고 나면 좀 쉬셔야 되는구나. 출렁출렁 살들이 움직이면서 아줌마 아저씨들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 노래예요. 저희 가든에서도 어쩌면 타이밍보다 이제 앞으로 탈출로 달릴지 모르겠습니다. 반응 좋은데요? 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연자가 4분이네요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면 2분은 우리 이현승 팬클럽에 서 오셨습니다. 사진 실물 그대로입니다. 스타 가수 이현승. 동반자 화이팅. 동반자. 팬카페 이름이 동반자입니까? 동반자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그냥 함께 가자 동반자? 아니 그냥 함께가 아니라 이 동반자라는 모든 걸 채워주고 함께 그런 의미로 밥도 할 수 해주고. 있는 같이 행복도 같이 하고 뭐 모든 걸 다 함께 할 수 있는. 따로 있나 멋진 인생 그렇게 사는 거지. 오늘 마지막 곡은 마지막 당을 다 쏟아부을 곡을 남겨놓고 있는데 사실 이 곡을 이제는 그 서울 패밀리의 노래는 사실 듀엣곡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현숙 씨 마이크를 살짝 열어놓을 테니까 열어놓겠습니다. 저 댄스 담당. 마음껏 두 분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 그리워하는 것은 아쉬움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 갱년기를 위한 노래 뭐 그건 내 선물이지. 그죠? 그 설마 그게 뭐 귀한 씨 선물이겠어? 아니 그 저도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형님 그래서 제 선물은 뭐냐고요 대체. 그 타이밍이죠, 타이밍. 지금 들었잖아요, 타이밍. 그러니까 타이밍. 예, 예. 내 이게- 생각에도 그렇죠. 그죠? 지금 뭐 잘 안 풀리고 이래도 좀 찐득하게 있다 보면 그 때가 와 뭐 이런 거 아니래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 타이밍이라는 노래도 발표한 지 5년 동안 기다렸다가 지금 막 뜨는 타이밍을 잡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환 씨도 곧 그럴 때가 올 거라, 날갯짓 할 때가 타이밍이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그마한 선물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 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근데 뭐 이렇게 영상 보니까 팬클럽 분들 네, 같이 오셨어요. 그날. 그러니까 피디님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해달라고요. 그럼 저도 제 팬분들이 여기 지금 꽉 찬단 말이에요. 공개홀에. 아 그렇습니까? 미리 좀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예? 지금 저 코로나19 때문에 어차피 다 못 채우시는 그런 거죠 지금. 예. 무관객으로 진행하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기환 씨가 지금 하신 말씀만 봐도 언젠가는 우리 모두를 한번 재밌게 동시에 재밌게 할 수 그럼요. 있는, 모두를 웃기는 개그, 그런 타이밍을 한번 잡을 수 있는 날이 곧 타이밍이 오겠죠? 와요. 네, 올 겁니다. 눈물 좀 와야 돼요. 예, 슬프다 갑자기 또. 나이가 들수록 취미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재밌고요. 그다음에 성취감도 생기고 목표가 생기다 보니까 사람이 뭔가 이 파이팅이 넘치게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 좋지 취미를 갖는다는 건 아주 좋긴 한데 요새 뭐 코로나19 때문에 웬만한 문화센터, 뭐 학원, 뭐 문을 열어. 그러니 취미생활 하는 것도 요새 좀 불편스럽지 예.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집콕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집콕 생활을 조금 더 슬기롭게 만들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취미 생활도 건강 관리도 이제는 비대면이 대세다. 공감하시죠? 예. 그럼요. 휴대폰,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화면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요즘에 이런 문자 많이 받으시죠? 어디 나가지 마세요. 어디 모이지 마세요. 심지어는 헬스장 이용도 못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 생활 습관. 그래서 강릉에서는 아주 색다른 프로그램이 열렸는데요. 집에서도 문화생활을 즐기고 꼼꼼하게 건강까지 체크할 수 있다면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힘든 요즘이지만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늘 그랬듯이 말이죠. 취미생활도 건강관리도 집에서 오케이.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 쉽고 간편하게 챙길 수 있답니다. 몸은 멀리, 하지만 마음은 가까이. 비대면 프로그램을 만나볼까요? 이곳은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모루도서관. 평소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텅 비어버린 모습이네요. 한동안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색다른 수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수업이 열릴 강의실인데요. 수강생은 한 명도 없고 선생님과 재료만 덩그러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근데 왜 선생님밖에 없으시죠? 비대면 수업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거 재료거든요. 예. 이거 재료 가지고 저쪽 가셔갖고 라이브 네. 톡으로 수업 들으시면 돼요. 오늘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문화 강좌입니다. 메신저의 생방송 기능을 활용하는데요.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모집해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요. 필요한 재료는 수업 이틀 전 모루도서관 입구에서 무료로 배부했습니다. 수업 방식을 들여다보니 학교의 온라인 수업과 비슷하네요.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 프로그램과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모두 중단된 상태에서 도서관 이용자들의 갑갑함을 해소하고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할게요. 재료 준비 하시는 거. 드디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랜선 동네 배움터의 주제는 화문석 티 코스터 만들기. 알록달록 예쁜 컵받침인데요. 그나저나 이은상 리포터는 어디 있죠? 이은상 리포터가 제법 잘 따라하고 있죠. 수업은 녹화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되감기는 불가능. 하지만 선생님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강생들과 소통에 도전하신 선생님. 잘하고 계신 거죠? 네. 네, 한번 해주세요. 잘하고 계시면. 이 순간 채팅창은 빠르게 대답이 올라오네요. 이런 게 실시간 수업의 매력이죠.
이제 화문석 티코스터가 얼추 모양을 갖춰갑니다. 다른 수강생들의 작품도 한번 둘러볼까요? 완성작은 사진으로 찍어 대화방에 공유하기. 다들 잘 만들었네요. 진짜 금손들이시네. 너무 잘 만드셨는데? 여러분 보이시죠? 예, 제가 만든 겁니다. 다른 수강생들보다는 참 많이 못 만들었는데 그래도 어려운 거 있을 때마다 선생님께서 차근차근 이렇게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해주셔가지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잘 만든 거 맞아요? 네. 아, 되게 민망하다. 선생님한테 검사 맡으러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실제로 보셔야죠. 네, 제가 만든 겁니다, 선생님. 솔직하게 어떠셨는지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수강생이 몇 명이죠? 오늘 15명 참여하셨어요. 그럼 15명 중에 몇 대? 15등입니다. 네, 다들 너무 잘하셨던데.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죠.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처음 또 비대면 수업을 해봤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이어가지고 어쩔까 사실 반응도 궁금하고 이게 수업 진행이 잘 될까 걱정도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의외로 다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강릉시 보건소.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요즘에 가장 바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19를 담당하는 일들을 하는 강릉 보건소인데요. 제가 오늘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오늘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가보실까요? 보건소 내 금연 클리닉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은상 리포터. 조심스레 들어가 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연 상담 받으러 왔는데. 금연하러 오셨어요? 네. 저희가 지금은 이제 네. 코로나19 때문에 예. 잠정적으로 금연 사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좀 아까 그냥 가려고 했는데 네. 더운데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마스크 네. 쓰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비대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네. 지금도 그 코로나19 때문에 전화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기존에는 금연을 꼭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이제 직접 오셔서 언제라도 예약 없이 그냥 오셔서 상담을 하셨다면 지금은 저희가 유선으로 필요한 이제 금연에 필요한 준비라던가 또 필요한 보조제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을 우편으로 배송해 드리고 있어요. 흡연자라면 한 번쯤 시도해보는 금연.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데요.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흡연자인데요. 그러세요. 저희가 그 전화로 비대면 상담 진행하고 있어서요. 예전에 금연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네, 금연은 늘 하고 있는데 늘 실패합니다. 그러세요. 상담사 선생님께서는 약 20분에 걸쳐 꼼꼼한 상담과 함께 금연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지금은 철저한 비대면 상담 중. 생활 속 거리 두기와 건강 관리는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힘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혼자서 금연을 많으실 텐데 보건소에 와서 금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성공 확률이 올라가나요? 그래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2배에서 3배 정도는 성공률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주변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이 끝난 후에는 금연에 필요한 물품을 우편으로 배송해드리고요. 금연을 잘 유지하는 분들에게는 격려품까지 드립니다. 금연을 혼자 하기 힘들다면 보건소와 함께 해보세요. 코로나19로 달라진 우리의 일상. 비록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은 가깝게 즐겁게 보내자고요. 비대면 상황에서도 건강을 챙기고 색다른 취미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코로나19를 좀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집콕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집돌이, 집순이 이런 표현을 하는데 반대로 뭐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예를 들면 저 같은 인싸 같은 사람들 요즘에 사실 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좀 심심했거든요. 야 근데 요 비대면 프로그램 요거 진짜 괜찮은데요? 그러니까요. 수업은 온라인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재료 같은 건 미리 논거 주고 야 이거 괜찮네. 그리고 난 이번 기회에 그 외에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 그 사람들이 담배를 좀 끊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 코로나19의 최고 고위험군 중에 하나가 흡연자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싹 다 끊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집에 있는 그분 좀 끊어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됐습니다. 공공시설도 단계적으로 재개가 다시 되고 있고요. 그런 중에도 이 거리두기 그리고 개인 위생은 변하지 않아야 할 우리들의 철칙입니다. 중요한 철칙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7번 국도를 달려봤습니다. 사람 감정이 희로애락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잖아요. 기쁘고 또 노여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희로애락.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모두가 다 희로애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우리가 뭐 불이 나서 안타깝고 또 저런 불 속에서 의인이 나타나 생명을 구하고 이러면 이것 또한 고맙고 기쁘고 참 한마디로 인생이요. 알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이제 꺼내지 않은 초콜릿 상자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또 준비 좀 했습니다. 네, 준비를 여러 개 하셨네요. 초콜릿을 이렇게 꺼내서 먹어봐야 네. 달다 맛을 알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만 갖고 오셨나요? 아니, 2개 더 있어요. 괜찮습니다. 끝나고 드리려고 여기 괜찮습니다.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너무 기쁘다고 해서 한량 없이 기뻐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슬프다고 해서 또 끝없이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바뀔 수 있는 전화위복이라는 단어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희로애락을 담은 우리의 삶이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건강하게 이어질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7번 국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다양한 소식 안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